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막 한가운데 또는 바다 한가운데 물 없이 있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서 몸서리치고 왠지 모르게 목이 마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물을 우리 몸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함께 보시고 올바른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물만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은 차 3가지와 만드는 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의 건강이 온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20세의 건강을 120세까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물은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으며 인간의 몸 역시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에게서 약 75%, 성인의 평균이 60%이며 나이가 들수록 약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통계만으로도 물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은 항상 물 주변에서 발달해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근처에서 번성했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 의존했습니다. 이처럼 물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 사회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기 인류는 물이 많은 지역을 찾아 이동하며 정착지를 형성했고 농업의 시작도 강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매우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체온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땀을 흘릴 때 물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빼앗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더운 날씨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물이 부족하다면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사병이나 탈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물은 신장 기능을 통해 소변을 형성하며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없으면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영양소와 산소를 각 세포로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없으면 세포로 영양소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아 피로감과 면역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건조하고 주름지기 쉽습니다. 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피부 세포의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돕고 대사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은 위액과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이 효율적으로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변비를 예방하려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더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이 칼로리가 없다는 점은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연구는 물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했는데요. 충분한 물 섭취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뇌의 약 73%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탈수가 온다면 탈수란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갈증을 넘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의 혼란을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는 약 73%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뇌 수분이 2%만 감소해도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이 저하됩니다. 탈수는 혈액량을 감소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혈액량이 줄어드니 심장이 더 빠르게 뛰어야 하며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 잠을 자는 밤사이 몸은 6에서 8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은 농축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이러한 상태를 바로잡고 몸의 수분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약 3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하루 동안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신장과 간이 활성화되어 독소를 더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밤새 신장과 간은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이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느려집니다. 이때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식욕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장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를 예방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건강 지침서에서도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언급됩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받았습니다. 이는 위를 준비시키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과 꿀을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한 그의 비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아침에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를 아사미주료법이라고 부르며 위장 질환이나 변비, 그리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감소와 소화 개선 효과를 더 크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올바르게 마시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올바르게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올바르게 마시는 법 첫 번째, 입을 헹구고 물을 마시기. 밤사이 우리 몸은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환경은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느껴지는 입안의 텁텁함과 입냄새는 이런 박테리아 때문입니다. 입안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중 일부는 무해하지만 일부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와 같은 박테리아는 충치와 잇몸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바로 물을 마시면 이런 박테리아가 몸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안에 박테리아가 위장으로 들어가면 소화기관의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위장관에 감염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입을 헹구는 것은 입안에 쌓인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물로 입을 헹구면 박테리아와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어 박테리아가 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입안에 박테리아가 줄어들면 면역 체계가 불필요한 박테리아와 싸우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올바르게 마시는 법 두 번째, 미지근한 물 마시기.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위장관이 부드럽게 자극되어 소화 작용이 원활해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은 위벽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며 장 운동,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변비가 예방되고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화기 전문가들에 따르면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은 장 내벽의 순환을 개선해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찬물은 반대로 위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산 분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속쓰림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산을 중화시키고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침에는 신체가 밤사이 상대적으로 탈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물을 섭취하면 혈액이 묽어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신체 각 부위로 더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림프계는 면역 반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데에도 미지근한 물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찬물을 마시면 위장관의 혈관이 수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고 위장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찬물은 위장 점막을 갑작스럽게 자극해 소화에 필요한 효소 분비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온도를 급격히 낮추어 신진대사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밤사이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찬물을 섭취하면 몸이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로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아침 시간에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올바르게 마시는 법. 세 번째, 천천히 물 마시기. 물을 천천히 마시면 소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섭취된 물은 위장과 장에서 적절히 흡수되며 위액을 희석하지 않아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물을 급하게 마시면 위장이 갑작스럽게 팽창하거나 위액 농도가 변해 소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마신 물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대변의 수분 함량을 유지해 배출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면 신체 세포가 물을 적절히 흡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탈수를 예방하는 동시에 체내 수분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물을 급하게 마시면 물이 흡수되기 전에 체외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 효율적인 수분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천천히 마신 물은 체액 순환을 촉진하며 림프계와 혈액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전반적인 세포 활동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대사에도 기여합니다. 천천히 마신 물은 신장과 간이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급하게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여과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천천히 물을 섭취하면 신체가 해독 작업을 천천히 하지만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간의 해독 과정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몸의 피로를 줄이고 피부 상태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면 심장이 갑작스럽게 부담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심혈관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물을 마시면 혈액 순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심장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 이점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천천히 물을 마시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히 긴장하거나 피로를 느낄 때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잠시만요. 정말 하루에 물 꼭 2리터를 마셔야 될까요? 하루에 물 2리터를 꼭 마셔야 한다. 는 권장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수분 필요량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국립과학연구소 NAS는 물 섭취량을 엄격히 정하지 않고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갈증만으로 수분 섭취를 조절하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 약 1.5에서 2.5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국, 냉국, 국물 문화입니다. 게다가 과일도 수분감이 많은 과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2리터를 강박처럼 드시기보단 목마를 때마다 조금씩 자주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아침에 물 마시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아침에 물을 못 마시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물을 마시려면 뭔가 냄새 나는 것 같고 잘 안 마시게 돼요. 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침 공복 물 대신 마시면 좋은 차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공복 물 대신 마시면 좋은 차. 첫 번째, 생강차. 생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약용식물로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데요.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 파라다이올,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저롤은 생강의 주요 활성 성분으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진저롤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쇼가올은 생강이 건조되거나 조리될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진저롤보다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올은 생강의 또 다른 활성 성분으로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비타민C, 비타민 B용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영양적으로도 풍부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면 소화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생강은 위장관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의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생강은 위산 분비를 조절하여 위장 불편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유용합니다. 생강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반응을 개선합니다. 아침에 생강차를 마시면 면역력을 높여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추워지는 날씨에 생강차가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의 향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생강의 성분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출근 전 생강차를 마시면 작게나마 출근이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팁 레시피 첫 번째, 생강차. 재료, 생강 1쪽 꿀 1큰술, 레몬 몇 조각. 생강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넣고 약 5분간 우려냅니다. 물을 걸러내고 꿀과 레몬을 추가합니다. 기회에 미지근한 물을 추가하여 맛을 조절합니다. 생강차는 과다 섭취 시 위장이 불편해지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평소보다 더 연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 물 대신 마시면 좋은 차 두 번째, 박하차. 박하는 멘톨과 멘톤, 플라보노이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멘톨은 박하의 주요 성분으로 특유의 시원한 맛과 향을 제공합니다. 멘톨은 진통 효과와 항염증 작용이 있어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멘톨은 멘톨과 유사한 성분으로 소화 개선 및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또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미네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비타민 A, C, E,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영양적으로 풍부합니다. 박하차는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멘톨 성분은 위장관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생성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박하차를 마시면 위장관이 활성화되어 소화가 원활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박하는 위산 분비를 조절하여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박하의 향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박하차를 마시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멘톨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박하의 향은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향기로운 박하차와 함께하면 아침에 피로 싹 물러가겠지요? 또한 박하는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멘톨은 기도를 확장시키고 점액을 묽게 하여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침에 박하차를 마시면 호흡기가 깨끗해지고 알레르기나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꿀팁 레시피 두 번째, 박하차. 재료, 신선한 박하 15장, 물 2컵, 꿀이나 레몬 1. 박하 잎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가볍게 찢어 향을 내도록 합니다. 2. 물을 끓인 후 찢어 놓은 박하 잎을 넣고 50분간 우려냅니다. 3. 기호에 따라 물을 더 추가하여 맛을 조절합니다. 시중에 파는 박하차를 구입하셔도 무관합니다. 생강차와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침 공복 물 대신 마시면 좋은 차 세 번째, 둥글레차. 둥글레는 한국 전통차 중 하나로 주로 둥글레 뿌리에서 추출한 차입니다. 둥글레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포닌은 둥글레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으로 면역력 강화와 항염증 작용에 기여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둥글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소화 건강에 기여하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둥글레차의 효능은 앞서 말씀드린 생강차와 박하차처럼 소화 개선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둥글레차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장의 건강을 개선하여 체중 조절에 기여합니다. 아침에 둥글레차를 마시면 식사 전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둥글레의 성분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둥글레의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둥글레차를 마시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당뇨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둥글레는 한약 재료로도 사용되는데요. 목마름증, 당뇨병, 심장쇠약에 효과가 있으며 자양강장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순한 재료이기 때문에 오래 복용할 수록 효과가 좋으며 오래 복용해도 해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미나 다크서클에도 좋다고 합니다. 꿀팁 내핏이 세 번째, 둥글레차. 재료 둥글레 뿌리. 둥글레 뿌리를 깨끗이 씻고 손가락 길이 정도의 크기로 자릅니다. 끓는 물에 둥글레 뿌리를 넣은 후 15분 정도 우려냅니다. 미지근한 물을 추가하여 취향에 맞게 농도 조절을 합니다. 둥글레차도 시중에 티백 상품이 많이 있어 간단하게 우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법이니 꼭 아침 공복에는 물을 추가하셔서 연하게 드시길 추천드려요. 아침 공복에 올바른 물 마시기 마무리와 요약. 물은 우리 몸에 정말 필수 중요 요소이지만 특히 아침 공복에는 올바르게 마시는 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입안을 헹구고 마시기. 둘째, 미지근한 물 마시기. 셋째,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물 마시기가 버거운 분들은 생강차, 박하차, 둥글레차를 드셔도 되며 진하게 드시기보단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과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20세의 건강을 120세까지 건강이 온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